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예. 생각보다는 길 것이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규제로 공급 절벽이 예상되자 집 안 팔고 증여로 우회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별별수다에서 수차례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 다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재밌는 것들은 서울 8월달 비수기라고 불리우는 서울 8월달 아파트 증여가 역사상 가장 많은 1681건으로 지난달보다 76%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값 잡겠다라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새집 귀해진다라는 기대감도 키우고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양도세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한몫하게 되면서 강남 마포의 2주택자가 증여로 연 수천만 원씩 절세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시장의 선택은 매도를 하는 쪽보다 증여를 하는 쪽으로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핵심적인 두 가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일단 올 스톱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2, 3년 후 공급 절벽을 가져와 핵심지의 집 자체는 굉장히 희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으면서, 실제 잠실주공 5단지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속도가 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이자 바로 옆 10년차 구축의 아파트들의 몸값이 뛰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증여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해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하는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2022년까지 계속 오를 예정이고 공시가격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에다가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군에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최고 62%에 달한다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양도보다는 증여가 훨씬 좋다라는 선택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62에다가 네. 10% 더 해야 돼. 그러면 67, 8% 돼요. 아, 실제 세율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요? 네. 이게 이게 지방소득세인가 그거 뺀 거라서. 그렇군요. 네, 40%에다 20% 더하면 60인데 거기에 이제 10% 지방소득세 하면 67, 8% 될 거예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과연 이렇게 증여로 부동산을 넘기는 이런 현상은 과연 어느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애타하시는 매수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증여는 중개업자가 개입할 요인이 없는데, 그렇죠. 매매는 중개업자가 개입을 할 수 있으니까 중개 개입- 수수료가 매물이 발생하잖아. 안 나오니까. 그렇지. 매물이 안 나오니까. 언제까지 증여하니까. 증여를 할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증여를 계속할까요, 사람들이? 증여의 실익이 음. 양도소득세를 내고 파는 것보다 있는 시점까지 이어지겠죠. 음. 그 시점이 언제냐고? 그건 모르지. 모르지. 그거는 이제 결국 지금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규제 지역에서 네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이 내용이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요. 음. 이게 해제가 돼야 되는데 음. 조정 대상 지역 언제 풀리겠어요? 강남 3구는 내가 볼 때 5년 안에 안 풀려. 5년? 네. 지금 강남 3구는 어느 정도까지 안 풀었냐면 네. 2002년에 처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2003년에 투기지역 지정했어요. 투기지역 당시에는 투기지역 지정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됐거든요. 2003년에 지정해서 2008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그렇죠, 또 왔잖아요. 11월 달에 다 풀었거든요. 네네. 2008년 11월에 강남 3구는 안 풀었어. 네. 10년, 11년, 12년 죽는다는 소리 나올 때 또 안 풀었어. 2012년 상반기였나 아마 2013년 4월 5월인가 그때 풀었을 겁니다. 네. 10년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막 가는 거 보니까 그때 양도소득세 중과,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기준은 약간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아무튼 되게 오래 안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적어도 아무튼 쉽게는 안 풀 거다. 그러면 이 규제가 있는 하에서는 이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선 중과가 많이 작동하니까 조금 뭐 물건들이 여전히
다주택 중에서도 강남의 세 채가 아니라 강남에 예를 들어 두 채, 강북에 한 채 이렇게 있는데 강북에 한 채는 조정 대상 지역이 일찍 풀리면 먼저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걔는 중과가 없이 팔 수 있을 테니까 그럼 강북에 한 채 팔면 2주택이 되잖아. 근데 2주택 중과는 뭐 또 완화가 된다거나 2주택 중과 없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된다 또 개정된다라고 하면 뭐 그때는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당장은 이런 현상이 급격하게 사라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힘든. 그래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예. 생각보다는 길 것이다. 아직 이런 논의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앞으로 별별 수다 많이 할 건데 뭐 이걸 벌써 얘기해. 내년에도 얘기할 걸. 증여의 현상이 언제 이어질? 작년에도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러지 않았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 네. 그 별별 수다 예전 처음에 할 때 돌아보면 뭐 정책 발표 뭐 핀셋 규제 뭐 할 때 욕 많이 먹었어요.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 같다고 예상했다가 네가 무슨 뭐 폭등을 뭐 하는 뭐 어쩌냐 얘기 욕 되게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 배부르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와 보면 그렇습니다. 증여세의 실익이 클 것이냐, 양도세의 실익이 클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증여세가 더 실익이 클 것이다라는 시장의 판단으로 인해서 매도를 안 하고 증여로 가는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양도세 실익을 줌으로 인해서 시장의 매물이 많이 풀려나가게 하면 어떠냐라는 의아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풀어주게 되면 집을 팔고 생긴 수익금으로 또 다른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익을 거의 없게끔 이렇게 고강도의 규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사실상 하락기에 접어들어도 이러한 상황 자체를 한순간에 손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분위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러한 현상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이게 앞으로 뭐 오르냐 그르냐에 대한 얘기는 좀 아닌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